네, 고민채 신소 함께 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박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머 세상에 이 핑크는 뭐나?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네. Real men wear pink. 오 그게 네.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남자는 핑크를 입는다. 이런 그러니까 미국 왜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입었어요. 네. 조명 씨 아주 뭐 잘 어울려요. 여기 막 꽃천지예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물 이게- 없어요? 아니, 여름이 이렇게 좋은 물좀 거는 주게 여기다? 젖어요. 먹겠죠. 근데 여름이 좋은 건 이렇게 뭔가 화사한 색깔을 마음껏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이 남자가 이런 색깔 못 입잖아요. 그럼 돌 던지죠 사람들. 네, 큰일 나죠. 저게 네. 사상투쟁 해야 되죠. 그렇죠. 네. 호상 비판하고 뭐 그렇죠, 난리 그렇죠. 나죠. 네. 토요일 날이면 정말 단두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 저도 북한에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화려한 블라우스는 사실 못 입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블라우스. 음. 이거 참 소화하기 힘든데 음. 우리 조명 씨니까 이렇게 또 소화가 되네요. 감사해요. 네. 아니, 진짜 남한에 와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옷이라든지 이렇게 컬러 막 그렇죠. 이런 표현을 거를 자유롭게 할 수 그냥 있다는 게. 마음껏 할 수 있다는 네. 게. 레이스가 이렇게 있는 거야.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상당히 아주 눈에 띄는 복장입니다. 그래요. 오늘. 오늘 진짜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이 초록색하고 저하고 뭔가 약간 이렇게 엮지 연관성이. 마세요. 네, 아주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얘기는. 네. 자, 그리고 반가운 분 또 오셨습니다. 너무. 유진 씨 어서 오세요. 너무너무 이분이 오면 스튜디오가 밝아져요. 네. 네, 역시 이렇게 어린 분이 오면 진짜 정말 좋아요. 이게 머리를 이렇게 딱 올리니까 요즘 왜 그 얘기 쓰잖아요. 과즙미. 그럼 그 뭐예요? 가즙? 그 가즙 그거 한 사과에서- 작년에 유행하던 거. 사과에서 나오는 즙 얘기하는 거예요? 가즙? 네, 그렇게 뭔가 상큼하고 뭔가 그런 상큼한 아름다움이다. 조명 씨, 예. 그것도 이제 한물 같대요. 작년 거래요. 네, 작년 네. 겁니다. 네, 요즘 그럼 본인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즘 말로? 요즘은 네. 힙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힙. 힙하다. 맞아, 힙하면 힙스터. 그 힙스터라고 엉덩이 할 하죠. 때 그 힙 말하는 건 네. 아니요, 힙, 죄송합니다. 딥 이런 거 있어요. 네, 약간 네. 깊고. 네, 저 네. 핫은 들어봤는데 힙합에서 나오는 말하는 얘기인데, 그 네, 힙. 네. 예. 힙하다. 힙하다. 네, 힙하다. 근데 오늘 그거랑 좀 거리가 멀게 오늘 유진 씨 좀 약간 귀여운 상, 아, 약간 네. 가와이 상, 카와이. 카와이. 카와이상으로 하죠. 네. 카와이 상. 네. 근데 약간- 북한에서 이렇게 약간 그 꼴꼴이 저기 그- 아까부터 네, 읽어준 가려면 풀어야 되는 문제집, 수학 문제집 위에 표지에 있는 네. 꼴꼴이 네, 꼴꼴이 너무 흡사합니다, 네, 우리 유진 씨. 굉장히 귀엽고 오늘 근데 이거 진짜 이거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 욕하는 게 아니라요. 음. 북한에서는 꼴꼴이는 칭찬이에요. 네. 그렇죠. 왜냐면 그 아동 영화의 만화 캐릭터로 되게 그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네, 캐릭터로 많이 예쁘고 등장을 친근하고 하기 귀엽게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네, 친구 같은 그런 왜냐면 존재라는 제가 거.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셔가지고 사람한테 욕. 어떻게 또 그렇게 하냐 이렇게 댓글 하는데 올라옵니다. 사실 네. 북한에서 네, 보여질 약간 때 이런 상 박유성 씨 말 가려하세요. 아니 그래도 많이들 욕하고 있는데 제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그 꼴꼴이는 너무 귀여운 상. 네, 알겠습니다. 네. 아우 정말 너무 설명이 길었어요. 이미 다 알아들으셨는데 몇 번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한 3번 얘기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 유성 씨한테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도 저에게 고민 사연이 들어와 있는데요. 또 열심히 또 임해 볼까요?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탈북 청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다른 탈북민들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위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영상을 보기만 하다가 이제는 제 고민을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에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저의 고민은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대학 동아리에서도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도 제가 탈북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투를 듣고 다들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와서 그런 것이라고 얼버무리고는 했죠. 중국에서 몇 년간 살다 왔으니 따지면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스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제가 북한 출신이라는 걸 창피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북한에서 왔다고 말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은 달라지더라고요.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했던 거죠.
네, 저도 이제 북한 출신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커졌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태어난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속이지 않고 또 제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든 당당해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용기 낼 수 있을까요? 네, 현대판 홍길동의 사연이네. 탈북자라 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에, 되게 들으면서 좀 저 옛날 생각도 나고 제 옛날 예, 생각도 많이 났어요. 씁쓸하고 네. 뭔가 마음이 좀 짠하고 그러네요. 유진 씨는 주변에 그 탈북민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그 처음 만났던 탈북민 친구 기억이 나요? 처음 너무 한꺼번에 우르르 만나가지고 기억이 잘. 어떤 느낌이었어요? 탈북민 친구들을 만났을 때. 처음에 뭐 그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냥 솔직하게. 저희 나이 20대 또래는 북한 얘기를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탈북민 얘기도 아예 안 하고요. 근데 제 주위에 나만의 20대들은 네, 네. 제 주위 사람들이 북한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만난 게 특이 케이스고 제 주위 애들도 다들 특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막 탈북민들은 아니 북한 사람은 머리에 뿔이 달렸다. 정말 그랬거든요. 막 빨간색 뿔이 달렸다. 근데 그 얘기도 뭐 제가 한참 크고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그렇게 물어봤을 때 북한 사람들은 머리에 뿔이 달렸다. 그런 식으로 저희 고향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얼굴도 똑같이 생기고 뿔도 안 달렸고 그렇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확실히 우리랑 다르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순간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막 이렇게 반박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북한 분들은 그냥 다이렉트로 빠르르 하시니까 직설적이다. 그러니까는 이분이 화나셨나? 네, 난 다시 얘기하지 않아야겠다. 뭐 이런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딱 반박하는 얘기들을 그때그때 한다는 얘기죠. 네, 다이렉트로 따라락. 한국 사람들은 안 하나요? 그래도 다 좀 어리시거나 그러면은 약간 숨기고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왜 넘기는 얘기를 안 하나요? 편인데. 이렇게 나는 막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데도 왜 얘기를 안 하는, 그것도 어떤 경험 축적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하게 되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사상투쟁은 안 하잖아요, 북한처럼. 근데 그냥 좀 한국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반박을 안 하죠. 내가 반박하면 또 돌아오는 완전 또 그 더 큰 반박과 잔소리가 있을 수 그러니까 있어서 안 하죠. 그렇군요. 무시하죠, 무시. 무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근데 북한 분들은 그걸 다 딱딱하던가요? 대답을 해주시려고 하더라고요. 제 주위 분들은 그랬거든요. 다 대답을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시려고. 근데 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타사사삭 아닌데요? 그랬군요. 그런 부분이 되게 좀 다르게 깜짝 느껴져.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의견 같은 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뭐 이제 본인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좀 많은 분 한국 대부분 친구들은 그렇게 약간 조용하게 얘기를 해요. 그냥 이건 이렇고 조근조근하게. 근데 이제 북한 친구들은 그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고 시간은 막 적고 이러니까 그게 막 북받쳐 올라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화가 난 것처럼 보여진대요, 친구들이.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게 무서워서 저 사람 정말 화가 났구나 이렇게 그냥 본인들이 판단하고 다음엔 어떤 그런 자리나 그런 걸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랑 뭘 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좀 북한 사람들 볼 때 뭐 화가 좀 났다, 직설적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스타일이 그런 거거든요. 북한도 지역마다 또 달라요. 함경 북도나 남도냐 평안도냐 평양이냐 뭐 황해도냐고 다 황해도냐 다른데. 자강도냐에 따라서 진짜 약간씩 또 성향이 다르고 확실히 그런 게 있긴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탈북민들의 거의 뭐 7-80%가 함경 북도 남도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함경 보니까 제일 위쪽에 네. 억양도 세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네. 사람들을 탈북민 중에서 몇 명 보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다 저러는구나 이런 근데 어떤 함경도는
일반화가 왜 되는 그렇게 거죠. 말투라든지 이런 게 세졌을까요? 나도 사실 그게 궁금해. 궁금해요? 저도 그 함경도 사람이잖아요. 어떤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언어라는 거는. 근데 함경도 어떻습니까? 너무 춥죠. 빨리 말을 안 하고 들어가면 얼어 죽어요 밖에서. 내 의사를 빨리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 밖에서 되게 뭔가 이렇게 조근조근하게 애덜나서 얘기를 하고 이러면 듣는 사람도 힘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죽는데 얼어 죽는데요. 그럼 네. 날씨의 영향 영향을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사람들은 빨리 말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직접적으로 빨리 전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본인의 어떤 일을 하거나 돌아가거나 이래야 되는 그게 약간 그 언어라는 거는 그쪽의 어떤 환경이나 날씨나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항해도 이쪽엔 따뜻하잖아요. 그냥 늘어지게 얘기를 해도 돼요. 네. 안 죽 거거든요. 안 죽 네. 유성 씨 개인적인 저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이 저도 해주신 궁금해서 얘기예요? 물어봤었어요. 근데 아마 그런 영향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말을 굉장히 그렇게 빨리 하고 직접적으로 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 추운 러시아 쪽도 네. 아버지가 이제 한 6년 동안 러시아에서 살면서 그런 점이 굉장히 유사했다 이러면서 본인이. 북한하고. 네. 그럼 어느 정도 그래도 근거가 있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왜냐면 이 말투 때문에 사실 되게 겪었던 힘든 것들이 많거든요.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또 말투 왜 그래? 이러면서 싸울 때가 진짜 많아가지고 함경도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성 씨도 한국 와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뭐 어디서 왔어 이러면 바로 함경도요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고 다녔을 것 못했죠. 같아요. 강원도 속초. 그리고 제가 그 고등학교 전학을 갈 때 그때가 시대가 그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북한에 어떤 도발들이 많아서 뭐가 사건이 되게 많이 일어나. 천안하고 영평도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그때 이제 저는 그냥 학교에 가서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고 그리고 이제 어디서 왔다라 전학을 어디서 왔다라는 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로 이제 봤어요. 검색을 해가지고 강원도 속초시 어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 그 주변을 이제 완전히 사전 조사해가지고 사전 조사해서 머릿속에 넣고 가가지고 이제 어디서 전화가 왔어 이러면 뭐 거기서 왔어. 거긴 뭐 말투 좀 이래. 이런 식으로 숨기고 다녔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그게 되는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고 좀 가까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나도 털어놓게 되고 걔네도 어느 순간 알아버리더라고요 그냥. 근데 내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하니까 그 친구들도 그냥 네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내가 얘기할 때까지. 네, 내 입으로 얘기할 때까지. 그런 경험이 있죠. 저도 그래서 이 친구의 어떤 고민이 정말 와닿아요. 그래요. 옛날에 진짜 북한의 정보가 완전히 아예 없을 때는 그 강원도의 할아버지 세대처럼 북한 사람은 뿔이 달렸다. 돼지처럼 꼬리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만가 뭐 모란봉 클럽 등등 뭐 북한 관련 프로그램들도 많고 탈북민들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오히려 어쩌면 그래서 더 편견이 많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예 남한 친구한테 탈북민 친구랑과의 일화를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탈북민 친구 얘기를? 네, 뭐 해준 적도 되게 많고 소개도 시켜주고 근데 저는 그 역사에 대해 많이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20대 학생들한테 그래가지고 역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다들 안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북한 관련 얘기를? 북한 관련 얘기를 할 때 북한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북한 뭐 그렇게 탈북인들은 나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려면 역사부터 얘기를 해야 되니까 2차 세계대전 얘기부터 하거든요. 다들 듣기가 싫어가지고. 아니 서론이 너무 길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기도 바로 하고. 본론을 본론을 바로 얘기를 했어야지. 근데 그 역사가 되게 재밌거든요. 진짜. 본인만 재밌어하고 듣는 사람이 재미없으면 그게 빠른 인정.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아니 그래서 북한 친구들 얘기해 좀 뭐라고 하는가요? 얘기할 때는 별로 감흥이 없어 보이는데 만나면 엄청 신기해해요. 야 하나도 북한에서 온 것 같지 않아? 막 이러면서. 북한 사람 같다라는 본인의 어떤 없는 이미지를 그리고 있었잖아요 머릿속에. 근데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상상하던 거랑 전혀 비껴 나간 거지. 그냥 우리랑 뭐 다를 게 없잖아. 그럼 이제 그게 우리랑 이제 같은 어떤 느끼는 어떤 감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똑같잖아. 최고의 칭찬이다. 이분 지금 북한에서 온 사실을 지금 내가 고향이 어딥니다라는 걸 얘기를 못 하고 다녀요. 근데 혹시 얘기를 안 했어요? 북한에서 온 거를 안 하다가 어느 순간 얘기를 했는데 상대의 태도가 이렇게 확 달라진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있죠.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동기가 한 50명 넘게 있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원래는 좀 제가 다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배경을 밝히고 나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제 주변에 그 저랑 정말 그런 걸 안 따지고 아예 편견 없이 그냥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그냥 놓여져 있고 그 전에 뭔가 좀 친하던 친구들은 어느 순간 저렇게 멀리 가 있고 이게 보이더라고요. 확연하게 라인이 딱 선이 딱 그어지는 게. 그래서 예전에 그 친구랑 친했어요. 근데 그 친구도 뭔가 내 배경을 알고 난부터 뭔가 멀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저도 이제 또 그 친구가 그것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도 말을 안 걸고 이렇게 되면서 서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확인할 그래서 수가 이래서 없지만 그래 이렇게 하진 네, 않았지만 하지만 뭔가 그게 뭔가 느껴져서 벽이 이렇게 생겨서 게. 멀어지는 그런 거는 몇 번 경험을 했죠. 몇 번씩이나. 네. 그렇군요. 아니 뭐 저도 뭐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사실. 저 예전에 그 되게 친한 언니가 있어서 그 친한 언니랑 여행을 갔는데 제가 막 이렇게 꾸미는 거 저도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살 때마다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언니가. 야, 이건 잘 어울려? 이거 색깔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그럼 제가 다 언니 그게 좋다. 언니 이게 잘 어울려. 막 이렇게 다 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 좋아했는데 여행이 끝날 때 제가 나 사실 이제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고향이 북한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표정이 막 새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럴 경우가 있어요. 조명 네. 씨가 그게 말을 안 해서 그 북한이라는 음. 사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음. 지금까지 너가 나한테 그 얘기를 안 해서 난 배신감이 느껴.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어, 정도로 근데- 친해지면 굉장히 친해졌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만약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라면 진짜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에 대해서 서운하면 서운한 마음이었으면 얘기를 했을 또 것 얘기를 같아요. 하죠. 야, 그럼 얘기를 하죠. 그랬어? 어머, 너 얘기를 하지. 아니 저는 야이 얘기했을- 못된 막 이러면서 어, 욕을 어, 하면서도 얘기를 어. 하겠죠. 저는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쌩 표정 달라지고 이렇게 그거는 서운한 감정하고는 조금 다른 감정이 아닐까. 예, 저도 그런 기분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태도가 달라질까요? 전 그것도 궁금해요. 왜 그렇게까지 그 어디서 왔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들도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게 표정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 근데 저는 그 얼마 전에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를 보면 한국 전쟁부터 많이들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북한남이 동족끼리 싸웠잖아요. 세계 유일하게 있었던 전쟁, 종족 전쟁이고 그러면서 가족이 가족을 죽이고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죽이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자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다 내려오고 있고 우리 삶에 지금 그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본인이 어떤 가족이나 할아버지, 중조할아버지가 북한 군에 의해서 살해됐다 이런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은 당연히 안 좋죠. 네, 본인이 가족이 희생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네, 그냥 대놓고 북한 싫어 이게 아니라 다 가족 아니면 본인들이 사회적으로 느꼈던 것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뭐 남한 분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러는지까지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 탈북민들은 그런 순간들을 누구나 다 한두 번쯤은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지금 사연에 보시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북한 사람이라는 거 밝히면서 그 밝혔을 때 돌아오는 반응, 그 만들어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경험으로 쌓여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아예 싹 안 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밝혔는데 막 사람이 반가워하고 되게 더 잘 지내고 이랬더라면 이렇게 되진 그러니까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 친구랑 그냥 친해졌어요. 음. 그래서 고향을 어떤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없었어요. 서로가 뭐 고향이 어디니.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제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그 친구는 내 입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야 서운하다. 어떻게 나랑 그렇게 알고 지냈는데 그걸 숨기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가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야 네가 물어본 적이 없잖아. 내가 대답할 기회를 줘야지. 그치. 예. 네가 물어보지도 않고 왜 그러냐. 그때 둘이 이렇게 앉아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딱 마음을 잡고 어디서 고향이 어디예요 이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굳이 그걸 밝힐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맞아. 그래서 그냥 어영부영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랑 친해지고 그 상황이 그냥 지나가요. 근데 나중에 돼서 나는 뭔가 숨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그걸 얘기를 했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고향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갑자기 뜬금없이 뭐 회사에서 밥 먹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각자 그렇죠. 돌아가면서 예, 예. 고향 얘기를 한다던가. 그럴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또 그걸 만들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주인공도 뭐 대놓고 갑자기 택시 탔는데 막 말투가 이상하다고 해서 뭐 갑자기 택시 기사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북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그렇고 물어봐 줘야 얘기를 하고 또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자기 선택이에요. 내가 말을 할 거냐 아니면 나는 말 안 하겠다. 이거 선택일 수 있는데 말 안 하면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편견이 담긴 시선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는 있지만 사실 되게 불편해요. 비밀이 생기는 거잖아요. 난 그러니까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사실 이게 그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얘기할 때, 우리 옛날 추억의 만화 얘기할 때, 옛날 그 시절 음악 얘기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느 그 순간순간 다 그 순간을 어떻게 넘길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대학교 때 영화를 찍었던 게 있었던 상황을 가지고 찍은 건데 그게 이제 남자친구 그러니까 북한에서 온 남자가 한국에 사는 일단 여자를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연애를 했어. 그래서 꽤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남자는 자기가 뭔가를 계속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마음을 정말 용기를 내서 하루아침에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나 고향이 북한이야. 그래서 너의 뭐 선택이 어땠든 난 그걸 그냥 받아들일게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오빠 북한인 거 알고 있었어. 소개팅 해주는 애가 그냥 기뜸해 주더라. 근데 오빠가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꺼내니까 나는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지금까지 얘기 안 했어. 근데 얘기해주니까 고맙네? 고마워.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기만 되게 고민을 되게 크게 불려놓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이걸 털어놓으면 굉장히 가볍고 없는 걸 수도 있는데 본인만의 상상이 너무나도 무서워.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했을 때 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얘기했을 때 이거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정말 다가오지 않은 어떤 상황을 미리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더 두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얘기를 해야 된다. 네, 담담하게. 유준 씨 지난 시간에 소개팅 할 때는 탈북민인 거를 바로 밝히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같은 생각이고요. 만났을 때 바로 북한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는 거는 좀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전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북한에서 왔다는 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만으로 완전 비밀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막 나에게도 비밀 얘기가 있듯이 북한에서 온 것조차 비밀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비밀 얘기하는 게 막 조심스럽고 막 얘기하면 안 되겠다, 들키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갖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인식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누구는 아무렇지도 않을 거. 저는 그 비밀 얘기 들으면 난 완전 야 그래? 와 대박. 어디서 왔는데? 야 거기 뭐가 맛있냐? 막 이러면서 그럴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는 다르니까 당연히 비밀 얘기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남한 사람을 이렇게 대표로 해서 사과를 하고 싶을 정도로. 네, 근데 유지 씨 같은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훨씬 많고 더 반가워하고 더 잘해주는 분들이 많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많은 탈북민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런 행동을 보일 때는 또 그에 따른 분명한 그 이유가 있긴 있을 거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지막으로 이분한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 담담하게 넘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놀라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 반응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안 놀라서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이거 얘기를 하면 얘가 막 붕붕 떠가지고 그랬어? 막 이렇게 반응할 걸 기대를 했는데 얘기했더니 담담하게 그래? 야 밥이나 먹자. 아무렇지도 않게 이럴 수도 있죠. 있죠. 그쵸, 그쵸. 그래서 사실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지금 혼자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걸 수도 있는데 얘기를 해서 좀 저는 이거를 그냥 담담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것도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쓸 수도 있거든요. 네. 얘기를 좀 하세요. 네. 얘기를 해라. 네. 편안하게. 유진 씨는요? 우리 고민 이 사람은 되게
예, 저도 막 그 어떤 상황인지 막 대충 예상이 되고 되게 고민 많고 마음에 짐을 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탈북민을 만나본 남한 친구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도 상처를 받는 것보다 낫지 않나. 조금 나중에 이렇게 친해졌을 때 얘기해도 이렇게 그 언니 얘기처럼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친하게 지낼 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아프니까 안 다쳤으면 좋겠어 그 마음을. 아 그래요. 이 말도 알겠어요. 그냥 불필요하게 굳이 한 번 보고 빠이빠이 할 사람한테까지 다 얘기를 네네. 해가지고 이상한 질문 또 받아내고 이러진 말라 이런 얘기죠. 맞아요. 예. 저도 두 분 얘기를 합치면 이런 거예요. 친하게 지내는 사람한테는 얘기를 해야 된다. 계속 볼 사람한테는 얘기하고요. 한두 번 보고 안 볼 사람한테는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볼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게 거짓말쟁이 돼 버릴 수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돼 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볼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한두 번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반가워하고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은 그 경험이 축적돼 가지고 더 우리가 여기서 잘 적응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 얘기 해주려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경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탈북민들이 그런 고향을 밝혔을 때 반갑게 맞이해주고 맞이해 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저희가 생각이 또 그리고 지금 너무 이렇게 음.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파이팅 있게 네. 그런 얘기 했을 때 그래 야 얘기해서 고맙다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야 너 오느라 긍정적으로 고생했다. 그래 어깨 한번 이렇게 툭툭 쳐주고 네. 이런 식으로 좀 받아주면 많은 네. 사람들이 그거 용기를 입어서 이렇게 밝히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믿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우리 함께 노력을 해봅시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파이팅. 우리 고민의 주인공한테 파이팅. 네, 파이팅. 화이팅. 네. 네. 자, 같이 한번 파이팅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네, 모아서.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좋습니다. 이게 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고민이고요. 그리고 탈북민 누구나 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 겪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본인이 이겨내실 거고 어느 순간 물어도 안 받아도 본인이 막 얘기하고 다니시는 날이 그래요. 올 거예요. 한번 입 열잖아요. 네. 그럼 완전 풍년이에요. 네, 모든 게- 항상 얘기하다 뭐. 모든 게 네. 처음이 어렵지. 아유, 나중에 두 쉽습니다. 번부터는 그냥 네. 그만 말하라고 할 정도로. 야 듣기 싫다 그만 얘기해 이럴 정도로 얘기할 거예요. 네, 그래요. 우리 고민 주인공분이 앞으로 정말 남한 분들하고 좀 좋은 추억, 좋은 경험 많이 하시기를 진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인사드릴까요? 네. 저희가 또 아쉬운 소식이 있네요. 네, 오늘로 이제 고민 최신소가 또 마지막 회였다라는 걸 좀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완전히 마지막은 아니에요. 또 저희가 특집이 남아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특집 이 고민 최신소를 정말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 특집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진짜 그 뭐 댓글로 뭐 저 영상 꾸준히 봐주시면서 응원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의 감사함도 전하고 또 댓글 막 써주신 분들의 댓글을 저희가 이렇게 매번 좀 읽어드리지 못했는데 너무 근데 그분들의 좀 이름도 같이 좀 보고 댓글도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서 특집을 한 번 더 꾸며보려고 하니까 네 오늘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다음 시간 이어집니다. 그때까지도 또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네요. 인사하세요. 네. 고민하지 마. 안녕히 계세요.